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6일 오전 7시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밤을 새워 개표하지 않으니까 그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현재 경합주의 막바지 개표는 대체로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펜실베니아에서 개표가 끝나가지고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바이든이 1.4%포인트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아직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한 9만 표 정도로 이기고 있는데 곧 뒤집어질 것이라고 언론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개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곳이 필라델피아 부근인데 여기는 큰 도시고 민주당 텃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바이든이 10만 표 차이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럼 문제는 이 개표가 언제 끝나느냐는 겁니다. 오늘 중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오늘 중이라고 하면은 정오 조금 지나서 끝난다는 자정까지 미국 시간으로 자정까지니까 한 대여섯 시간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는 93% 개표를 해가지고 차이는 약 9만 표에 1.4%포인트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지만은 곧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선거인단 표를 20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20표만 확보하면은 지금 253표니까 273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선권이 270표니까 바이든은 이걸로 뭐 다른 개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승리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자신만만한데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방금 전에 바이든은 자기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한 5분 짤막한 연설을 하고 기자들 질문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요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모든 표는 다 계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혼란스럽지만은 결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기다리자. 이런 요지의 연설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를 향해서 개표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트럼프는 여기저기 재개표를 신청하기도 하고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소송이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에 플로리다에서 막판에 이렇게 법적 분쟁이 생겨가지고 2000년 11월 대선의 승자가 한 달 동안 결정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시와 고어가 붙었는데 그때 부시 쪽에 서서 이 대책을 지휘했던 사람이 유명한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죠. 이 제임스 베이커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검표 신청은 좋다. 트럼프가 지금 미시간주의 재검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검표는 좋지만은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무슨 베이커도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의 원로죠. 그러니까 개표 중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개표를 다 하고 나서 따져야지. 지금 트럼프는 자꾸 개표를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펜실베니아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부수적인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20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메이커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번 선거는 펜실베니아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네바다 주에서는 이 표차가 지금
약 10,000표 차이로 늘어났는데 바이든이 이기고 있습니다. 0.9%포인트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작은데 6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바다. 아리조나주는 11개인데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개표 상황이 이 하루가 24시간이 지나도 24시간 전에 그대로예요. 이 발표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4%로 이기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데 그 차이가 조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좁혀지는데 86% 개표를 했으므로 좁혀지더라도 끝까지 바이든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아주는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는 16표를 갖고 있으니까 매우 큰 곳입니다. 여기도 바이든이 맹추격을 해가지고 현재 98% 개표를 했는데 바이든이 0.3%포인트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표 차이는 한 10,000표 정도 돼요. 10,000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여기도 개표를 마지막에는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편 투표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11월 3일에 도착한 우편 투표는 봐준다라는 것도 있고 뭐 11월 7일까지 오는 것도 계산에 넣는다는 주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가 거의 개표를 다 했는데 언제 발표할 것이냐 이게 궁금한 상황이죠. 그 다음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트럼프가 막 이길 것으로 봅니다. 15개 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214표, 바이든이 253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70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됩니다. 바이든은 17표만 더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7표를 조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현재 이기고 있는 네바다 6표, 아리조나 11표를 더하면은 딱 17표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승리입니다. 그런데 개표가 느려지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펜실바니아가 먼저 개표를 완료했을 때 20표를 가지고 승리가 확정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길 방법은 없느냐? 트럼프가 이길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지고 있는 네바다와 아리조나에서 역전승을 하고 지금 이기고 있는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지만은 그 표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조지아주와 펜실바니아주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이든은 여러 경우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바다와 애리조나 주만 두 개를 이겨도 승리, 아니면은 펜실바니아에서 이겨도 승리, 아니면은 조지아주에서 역전승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리조나나 네바다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뭐 한 서너 개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난 24시간 동안에 기자들 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조용하고 이 과격한 트윗만 날리고 있는데 그 기자들 앞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막 패색이 짙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큰 실수를 한 게 미리 승리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4일 오후죠. 백악관에서 승리 선언을 하면서 펜스 부통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축하 말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표 도둑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개표 중단을 하라고 황당무계한 요구를 한 다음에 들어간 뒤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막
트윗을 날려가지고 간밤에 표를 도둑 맞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참 이상한 일이 지금 미국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아픈 지적은 아까 제임스 베이커 공화당 정권 국무장관의 충고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협력기구죠. 유럽 안보협력기구라는 아주 유명한 기구에서 102명의 선거인 참관단을 보냈습니다. 아마 미국의 선거관리 조직에서 초청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어제 성명을 내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맹비판했습니다. 우리들이 참관해보니까 우편투표 잘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라고 그랬습니다. 근거도 없이 베이스레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정이 있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에 의해서 선거 당일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반민주적 폭거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습니다. 1986년에 필리핀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선거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인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내가 이겼다고 선언을 했다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나중에 라모스 참모총장까지 가세해가지고 피플 파워에 의해서 마르코스 정권이 끝장나는 그런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만한 일방 승리 선포, 그리고 개표 중단, 그 다음에 민중봉기, 정권붕괴 같은 이런 일이 지금 생각납니다. 그런 일이 한국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선거를 가장 공정하게 치르는 걸로 유명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생신지 꿈인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덕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미지와 독재자의 이미지가 겹쳐져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거짓 선동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10번 이상씩 트윗을 날리고 누계로 2만 건 이상의 거짓말을 쏟아내니까 그게 미국 사람들의 정신까지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트럼프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사람, 특히 백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역시 정치가 국민성도 바꿉니다.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독일은 유럽 문화의 본거지 아니었습니까? 유명한 베토벤, 니체, 칸트, 헤겔, 세계 정신을 지도하던 철학자와 음악가, 예술인들을 만들어낸 독일이 히틀러라는 괴물을 그 선거를 통해서 뽑았어요. 그 괴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이도록 만든 얼마나 정치가 중요하느냐, 얼마나 정치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미국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나서 미국과 같은 비슷한 거짓말을 정권에 의한 선동, 대통령에 의한 거짓말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바이든을 정상적인 인간인, 위대하다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간인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꼽는다는 것은 이제 산소 호흡기를 대는 것과 같답니다. 산소 호흡기를 미국에 대 가지고 다시 건강한, 정직하고 용감한, 그 성실한 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 세계 자유민의 등대 역할 아닙니까? 등대. 세계 자유민의 등대 역할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빨리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바이든 확정, 이런 소식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미국에서 따라주지를 않네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속보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